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 연령대를 좀 확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놀이식으로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 놀이는 뭐 한 5살, 6살 그 어린 시기부터 뭐 초등 저학년까지 실제로 활용하기 되게 좋고요. 저는 현장에서는 초등 고학년 친구들에게도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어떤 그런 표현 언어로 이 게임을 하기는 하지만 초등 고학년들에게도 이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게임을 하면서 좋았던 결과는 아이들 그 귀가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을 굉장히 잘하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어휘를 아이들이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놀이로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때 필요한 교구가 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고어피쉬라고 하는 카드예요. 혹시 요 카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요 교구 같은 경우는 그 영어 공부방에서 초등 고학년 아이들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 이제 머리 식힐 겸 쉬는 시간에 좀 가지고 놀라고 많이 이제 구비들을 하는 교구인데요. 전 이 카드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 카드 같은 경우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그림 카드 하면 이렇게 펜이랑 연동돼서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일단 가성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원래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보통 많이 해서 초등 고학년 연령대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더 어린 나이에도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카드 게임을 약간 게임 게임으로 오늘 할 건데, 그런 게임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좀 이제 아이가 집에 만약에 2명 정도 있다, 초등 고학년, 저학년 내진 초등 저학년 유치원생, 그렇다면 두 아이에게 모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카드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명사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용사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동사 카드도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고어피쉬 카드는 지금 품사가 이렇게 나눠져서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펜이 연동되는 그 그림 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사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차피 어휘를 늘려줄 것 같으면 이렇게 다양한 품사를 좀 골고루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고,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명사보다 형용사와 동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외에 형용사와 동사의 표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굉장히 유용해서, 그 아이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골고루 다양한 어휘를 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걸 아이에게 이게 명사, 형용사야, 동사야 이렇게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명사는 명사대로 가지고 아이랑 게임을 해주실 수 있고 놀아주실 수 있고, 그리고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아이랑 함께 놀아주실 수 있고, 또 동사는 동사대로 놀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놀이 방법을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명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이 그 카드 그 상자를 오픈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사용 방법, 그러니까 그 게임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실제 그 게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카드를 딱 열면 이렇게 하나의 카드에 같은 그림 이렇게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카드를 갖고, 그리고 카드를 서로 나눠 가진 다음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뭉치로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플립,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카드가 나오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에 보면 이렇게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가장 많이 모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나눠 갖다 보면 서로 같은 카드를 하나씩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대상을 제가 탁 집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카드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실제로 구입하셔서.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실제로 해주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게싱 게임이에요. 카드가 2장이니까 오늘은 내가 한 4개나 5개 정도의 그 어떤 어휘에 대해서 좀 아이랑 한번 같이 놀아보겠다, 알려주겠다 싶으시면 그걸 이제 고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골라볼게요. 이렇게 뭐 꺼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카드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아이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지금 갔죠? 이게 아이 주고 제가 갖고 이렇게 해서 아이랑 카드를 서로 같은 카드를 하나씩 나눠 가져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카드를 한 4개 정도만 일단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4장을 뽑았으면 요거를 이제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고 저는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물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지 아이 보고 맞춰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도 똑같은 카드를 갖고 있을 테니까 아이가 카드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 되고 아니면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림을 보면서 말을 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명사에 대해서 겟생 게임을 한다. 내가 어떻게 영어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들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마 들리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만큼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복잡한 표현을 써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제 경험상 그렇게 복잡한 표현이나 복문, 중문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은 되게 싫어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이들도 조금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몇 가지 방법만 주의해서 생각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이들하고 겟생 게임을 아주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과 물건에 대한 어떤 명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이러한 그 명사들은 카테고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면 음식, 과일이면 과일 이렇게 어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류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train, 그쵸? 이 train 같은 경우는 종류가 transportation, 뭐 vehicle, 탈 것의 종류예요. 그래서 종류를 말해 주실 때는 이제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이건 this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this is kinds of transportation, vehicle. 아이가 이런 말 어려워하면 이런 설명 해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지금 car, 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동물은 정말 쉽죠. This is kinds of animal, 동물, 그쵸? 그리고 음식, 뭐 이거는 과일에 포함되니까 This is kinds of fruit,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보여주는 것의 특징을 설명하시면 되니까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색깔, 모양, 뭐 특징, 눈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은 일단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생김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돼지 같은 경우는 꼬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this, 가지고 있다, has, 한 마리면 this고요. 2마리, 3마리, 여러 마리면 thes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면 this has,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여러 마리면 these have. 그래서 뭐 these have 뭐 tail, 꼬리 갖고 있죠. tail. 근데 컬이 있는 꼬불꼬불한 그런 테일이니까 curly tail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컬을 갖고 있는 테일이다. 테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소리를 낼 때는 this can,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this can
say 이렇게 말을 해. These can say oink, oink. 그 의성어가 영어와 한국어의 의성어가 다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이제 찾아서 정보를 좀 미리 갖고 계셨다가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these can say oink, oink 이렇게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동물은.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자동차다. 자동차도 생김새가 있잖아요. 자동차의 생김새. 딱 보면 지금 4개의 그 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때도 this has 4 wheels. 4개의 휠을 갖고 있어. 이런 표현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달려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his run fast. 영어에서 대부분 물건도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표현을 같이 해주면 돼요. 가지고 있고 얘는 달려가고 이렇게 표현하게 그냥 동사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과일은 설명이 더 쉬워요. 일단 모양이 있죠. 색깔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어떤 카테고리, 어떤 그 부류인지. 그래서 this is kinds of vegetable. 얘는 근데 fruit가 아니라 vegetable이네요. 토마토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 색깔. 그래서 뭐 2개니까 these are round or circle. 모양 얘기해 주시면 되고. 색깔 같은 경우도 color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these color are red. 이렇게 빨간색이다. 이런 표현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명사는 뭐 색깔, 보여지는 모양, 그리고 종류,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물이면 소리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먹는 거면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뭐 밀크 같은 경우는 우리를 이제 어떤 대상으로 놓고 우리가 이걸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 we can drink. 그리고 컬러 하얀색이잖아요. Each color, this color is white. 하얀색이고 먹는 거. 엄마가 손으로도 이렇게 모양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말로도 힌트를 넣지만 사실은 이런 동작으로도 힌트를 얻거든요. 그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good job, milk! 하고 아이에게 같은 카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카드를 아이가 제가 갖고 있던 카드를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카드를 다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미션 클리어. 아이의 미션이 다 이제 수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아이한테 뭐 칭찬 스티커나 이런 걸 배부하셔서 아이에게 적절한 또 이제 기분 좋은 보상을 이후에 이제 그 칭찬 카드를 다 스티커를 모으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엄마가 주기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서 게임을 같이, 게임 게임을 같이 해주시면 아이의 귀가 열리는 것도 꾸준히 하시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리고 다양한 어휘를 아이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으로 엄마 밀크 어딨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엄마 플로그 어딨어? 이렇게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 편은 제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형용사 고우피쉬 카드 가지고 어떻게 아이랑 함께 놀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